많이 받으세요. 법무법인 화담TV, 저는 신유진 변호사고요. 예, 조홍철. 추윤 변호사입니다. 예. 네, 저희가 이렇게 새해부터 여러분들에게 또 찾아온 이유는요, 또 전해드릴 소식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전해주실 소식 지구는 어딘가요? 예, 지구가 아니고 네. 지금 현재 진행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오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이게 좀 복잡하네요. 아주 어렵죠.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도 짧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지만,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사실 규모가 좀 작지 않나요? 도심이라는 이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규모가 좀 작을 것 같다는 저는 좀 예측이 되는데 어떤가요? 예, 규모도 일단은 좀 작은 사이즈로 지정을 하고 기존의 구도심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뭐 택지 개발처럼 아예 그린벨트 지역이라든지 그렇게 넓은 신도시 개념이 아니고 일단 재개발 개념과 유사하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법령은 지금 어디 있냐? 공공주택특별법의 번외편처럼 약간 지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법령은 한시적이에요. 지금은 3년의 기간을 지금 두고 있고 그 안에 지정된 것들은 이대로 개발되고 3년이 지나면 폐지가 될지 아니면 이게 성공적으로 안착할지 그거는 아무도 지금 모르는 상태로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천 원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어떤 소식에 대해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사업구역 위치 및 면적은 원미동 166-1번지 1원이고요. 약 한 2만 평 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저도 한번 가봤었는데요. 일단 한 커다란 한 블럭에 이제 한쪽 좀 이렇게 빠져나온 분들끼리 있는데 큰 블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 소유자 900명 정도 내외니까요. 아주 뭐 큰 지구는 아니긴 아닙니다. 지금 이게 뭐 일례로 지금 저희가 부천 원미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또 설명회도 갔다 오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몇 군데가 지금 지정이 되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분들도 오늘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도심의 이 재개발과 유사한, 그러나 이거는 재개발과 또 다른 차이점이 있는 이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내에도 있고요, 근교에도 지금 저희 부천 원미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만 은평구에도 있고요, 뭐 저기 도봉구에도 있고 합니다. 여러 군데 지금 지역이 있는데 이게 뭘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면서 재개발과 다르고 그리고 이거는 공공주택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과연 소유자분들 반응은 어떤가요? 그 반응을 일단 보여주면은 막연해요. 소유자분들 반응은 막연해요.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사업이야? 라는 건데 재개발이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으면서도 이거 내 재산 뺏기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이제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네. 이게 그 사업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의 성격을 보면은 도심에 개발을 하는데 도심 개발은 아직까지는 강제 수용을 해서 싹 없고 새로 짓는 방법은 아직까지 택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대신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부에서 재개발을 했죠. 조합이 설립되고 물론 공공성이 있게 할 수는 있겠지만 조합이 설립되고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재개발 사업처럼 갈 것인가? 아니면은 공공주택특별법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도시처럼 전면 수용 방식으로 가서 개발 이익을 사업자가 가져가는 방식으로 할 것인가? 헷갈리죠. 저도 헷갈려요, 사실은. 근데 사업 내용을 보면은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재개발은 두 부류가 나뉩니다. 분양 신청을 한 사람과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그러면은 분양 신청을 한 사람은 종전자산 평가 금액으로 권리가액을 인정받고 그 금액으로 결국 조합의 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토지보상법이라고 하는 그 법령에 의해서 어쨌든 보상받는 절차를 그대로 가면서 새롭게 평가를 또 받죠. 그럼 협의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현장에 가면은 이래요. 저 분양 신청하지 않았는데 종전자산 평가 금액이 너무 낮아요. 라면은 저희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종전자산 평가 금액은 찢어버리세요. 그건 당신들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조합에 들어간 사람들의 권리가액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당신들은 소유자촌 평가사가 포함된 새로운 평가에 의해서 협의 금액을 제시받고 그에 따라서 사업이 보상이 진행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들어가면은 일단 내가 그 지역에 다시 땅을 받게 되는 일종의 조합원 같은 형식을 띠나 현금 청산자의 형식을 띠나 똑같이 평가를 한 번에 받습니다. 그리고 소유자 추천이 또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를 받고 협의 금액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금액을 받고 어떤 사람은 나는 이 금액으로 땅을 받을래, 여기 지역 개발된 아파트를 받을래 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그 금액으로
땅을 받지 않겠어, 아파트를 받지 않겠어, 그리고 나 이 금액이 낮아서 수용 이 행정소로 가서 증액을 하겠어 라는 이제 분류가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개발되는 땅을 준다는 것 같은데 이 보상하는 방식이라든지 처음에 평가하는 방식이 이제 다르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이게 강제 수용으로 뺏는 거야, 아니면은 이걸 그냥 재개발로 해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사업을 하게 하는 거야, 막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재개발과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는, 재개발은 오로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별도의 조합을 그 지구 내 사람들끼리 설립을 해서 만드는 건데, 그것을 뭐 인가를 받고 하는 거지만, 여기 공공주택이라고 하면 그래도 정부가 이게 주도해서 하니까 아무래도 이 속도는 조금은 빠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빠르죠. 네. 민간에서 했다면은 이제 조합끼리 또 이제 충돌도 있고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도 복잡한데, 여기서 만약 진행되면은 특히 인허가 절차를 굉장히 간소화시켜줘요. 용적률도 완화시켜주고 여러 가지 조례나 이런 부분에서 완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개발하는 사업자가 굉장히 편하게 개발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이 더 빨라질 겁니다. 훨씬 빨라질 거고, 그리고 전면 수용 방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수용을 다 한 다음에 네가 받은 보상금으로 다시 땅을 받을 거야 말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분양 신청을 받는 절차 이런 등등이 진행되면서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또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사업의 속도는 분명히 붙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이런 사업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이 구도심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게 지금 새롭게 도입되는 개발 방식인데요. 이 정부가 주도해서 하기 때문에 속도는 빠른데, 다만 이 분양가라든지 이 여기 거주하시는 그 현장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 아파트를 그냥 받으실 때 가격과 또 일반 분양가는 뭐 가격이 차이가 있을 텐데, 이 지금 현재 여기 토지 소유자분들께서는 어떻게 해야 가장 불이익을 적게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가서 말씀드렸을 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재개발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개발되는 이익이 있으면은 그걸 결국은 소유자들이 나눠 갖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재개발의 원칙 아닙니까? 어쨌든 조합원들이 이익을 갖게 되는. 근데 여기는 이 지구는 분명히 그런 말은 써져 있어요. 공급하는 주택의 공급 가격을 어떻게 정할 수 있냐면, 만약에 현금 여기 지구에 살고 있다가 보상을 받는데 그 보상되는 금액을 그냥 건물이나 이쪽으로 받게 되면, 공급하는 건물은 사업지구 내 총사업비, 복합지구 내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금 총액, 그리고 분양 수입액의 추정액을 고려해서 낮춰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나는 다른 분양가보다 싸게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는 도심 공공주택 사업값 사업의 경우는 분양되는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 상한제에 저촉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싸게 공급을 하겠죠. 그리고 도심 개발을 했으니까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를 까는 비용도 또 사업 시행자가 다 부담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럼 아파트는 싸게 공급하고 인프라는 깔아야 되고,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분양 수익금의 추정액인데 분양 수익금이 과연 얼마가 될까라는 데 대한 물음표가 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뭔가 이 사업이 이익이 돼야지 결과적으로는 좀 더 내가 보상받는 거 플러스 공급받는 아파트라든지 이 건축물이 좀 싸게 질 건데, 결국은 과연 싸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분담하는 분담금이 또 있을 건데, 재개발 조합원처럼 그 분담금의 액수가 지금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한편으로는 이 지금 새로운 사업이긴 하지만 이 복합지구 내에서 현물 보상을 받으시는 분들은 마치 기존에 있던 대토를 받는 거와 비슷한 어떤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가요?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네. 기존에 대토 받는 느낌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기존의 대토는 일반 분양가 기준으로 해서 뭐 조금 싸게 공급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싸게는 공급할 거다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고려를 하는 점이 있는데, 그 고려하는 점이 과연 명확하게 지금 보여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막연하게 이익이 되지 않을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 막연함을 과연 어떻게 이제 볼 것인가. 특히나 부동산 가격이 지금 하락세를 넘어가면은 분양가 상한제가 솔직히 별 의미가 없어요. 분양가 상한제는 어쨌든 내가 매입하는 토지 가격에 건물 그 가격은 붙여서 하지, 건물하고 토지하고 다 들인 게 조성원가가 200인데 150에 분양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다 들인 돈이 200인데 일반 시세는 한 300 가까이 돼요. 그러면 한 220 뭐 이 정도에서 이제 분양하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 경기가 낮아서 시세가 자꾸 떨어지면은 분양가 상한제가 있으나마나한 경우도 솔직히 나오기 때문에 크게 메리트를 못 가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부도 이 정책을 시행하면서는 뭐냐면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실하게 확 늘리기 위해서 이 법을 단시적으로 이제 쓰기 때문에 한시적인 법이에요. 3년 동안 계속 할지 이 사업을 계속 이런 식으로 연기할지 그건 몰라요. 3년 내에 지구시장 된 데만 개발한다고 해서 한시적인 건데, 근데 이 사업이 한시적인 사업에서 만약에 이 지구에 잘못 엮이는 분들은 그 한시적인 사업 그리고 해보지 않은 사업에 의해서 어쨌든 불적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똑똑하게 좀 눈여겨보면서 사업 진행을 감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업 지구에 대해서 뭐 특이점이라든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현재 이 사업 지구에 있는 소유자분들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 사업 지구를 가지고 이제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뭐 분양가 상한제로 공가격 낮추는 것도 있지만 공공 임대주택이나 자가주택, 공공의 내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성이 사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성이 좋지 않으면 당연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는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 분양 받을 때도 혜택도 덜하기도 하지만 애초에 보상을 할 때도 사실 충분한 금액을 보상해줄지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얻을 수 있는 파이가 정해져 있고 LH도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남아야 되는데 공급에서 수익이 많이 남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소유자들의 가는 보상 금액 자체가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보상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과연 기존 사업들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또 이 토지 소유자분들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서로 이해관계가 과연 맞는지 상충되는지 이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여기 대책위에 법률 자문도 나가고 또 계속 지원 할 예정이 있지 않나요? 예, 계속적인 그 자문도 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뭐 이해관계를 떠나서 저희한테 물어보는 게 있으면은 제가 현금 청산자 쪽이든 아니면 분양을 앞으로 받으시고 하고 싶은 분이든 상관없이 저희가 자문과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획기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정부가 극약 처방을 쓴 건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공급이 늘어나고 분양가 상한제가 걸렸기 때문에 싸고 조속히 이제 공급되는 체계는 맞는데, 그러해서 원래 살고 계시는 분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챙겨봐야 되고요.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 내가 헌집을 주고 새집을 받는 느낌으로 이 사업이 잘 되길 원하는데, 우리가 재개발지구 가보면 현금 청산자가 많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는 내 재산은 한 5억 정도 되니까 5억 정도에 내가 조합원에 들어가서 분담금 내고 이렇게 하려고 사업을 했는데 갑자기 종전자산평가 금액을 3억으로 해놨어요. 그러면 내가 3억을 내고 분담금을 내려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돼. 그러면 나는 그냥 돈으로 다, 지금 내가 다시 협의평가 받으면 한 4억 5천 정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돈으로 줘. 내가 딴 데 가서 그냥 살래. 그러면 지금 현금 청산자들은 재개발 사업에서 자기들이 그 안에 정착하는 게 아니라 쫓겨나거든요. 만약에 협의평가 금액이 낮아버리면은 재정착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공공 수용을 당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원주민들이 기대하는 그 기대치가 못 미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유자촌 평가사 선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앞으로 남는 그 사업 시행자의 이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된다. 그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네. 과연 도심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구도심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획기적인 방안이 될지, 아니면은 그 원주민들에게 또 가혹한 새로운 시련이 될지,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법무법인 화담과 함께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감시 함께 하시고요. 이 절차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그리고 또 이 법률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항상 법무법인 화담으로 연락하셔서 소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